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저번 주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장 변동성이 강해지는 관계로 먼저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이어서 분석해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걱정되시는 코인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종목 이름과 매수 평단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첫째 주까지는 시장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길어야 두 번째 주, 짧으면 첫째 주 안에는 대부분 종목들을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모든 종목들을 비중 50%씩 차익 실현해왔고요. 현재 나머지 있는 비중들은요, 이더리움의 추세가 무너지는 3,750달러 구간을 이탈했을 때 저희가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왜 저번 주 전략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은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시장이 나왔고, 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고, 왜 첫 번 주만 제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다음 시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미리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까지 시장을 겪어왔던 노하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록에 두셨다가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짓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 기다린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체 코인 시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과 동시에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잇따라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모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 현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코인 시총 상승,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대신에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알트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과거 알트 불장이 나왔을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토탈3가 상승하는 구간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급등했다는 부분들이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 70%까지 찍고 나서부터 40%까지 크게 급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게 되면서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이 당시에는 40%대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현재는 55%대까지밖에 하락을 보이진 않았죠. 이 점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알트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표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 M2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현재 글로벌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하락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이 효과는 두 달 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뭐가 있었냐? QT 축소를 시작으로 해서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TJ 잔고를 줄여가면서 유동성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효과까지, 그리고 이 금리 인하 효과가 11월 달부터 발휘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상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줄어들고 나서 두 달 후에 이 효과가 비트코인에 녹아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재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TJ 잔고, 연준 통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죠. TJ 잔고가 줄어들어야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풀리고 시장의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금리 인하도 동결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사이드 이펙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가능성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오늘 하락분들을 다 회복해주고 시세를 주고
양봉 마감을 한다면 더 큰 시세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마찬가지로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상승할 만한 정확한 이유, 자, 내일 당장 비트코인이 100K가 다시 넘어가고 120K까지 급등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녹아들게 된다면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중순, 자,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매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당연히 현재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인 만큼 12월 금리 인하 이후 그리고 내년 TG 잔고 감소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유동성 자금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더 큰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혼자서 매매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단기 전략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현재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3,750달러 구간입니다. 이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알트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주게 되면 당연히 다시 4,000불까지 회복하게 된다면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비중 절반만 남겨두고 비중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더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올라갈수록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전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 나갈 것이고요. 무튼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